반갑습니다. 파란 리본 TV 이병준입니다.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코너이고요. 오늘은 59번째 결혼식 전날 읽는 결혼 이야기 5번째고요. 카레이스와 포토그래프의 결혼 이야기, 그 중에서 카메라 선택과 아내 고르기는 똑같다 2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중에서도 카메라의 귀족, 카메라의 샤넬, 카메라의 에르메스, 카메라의 명품이라고 말하는 라이카 카메라와 결혼 이야기, 아내 고르기와 똑같다는 이야기를 같이 드립니다. 부부 상담 중에 가끔 이런 분들, 즉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게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외모도 출중하고 학력도 뛰어나고 재력도 좋고 재능도 많은, 정말 뭐 하나 이렇게 흠잡을 만한 게 전혀 없는, 정말 완벽하다 싶을 정도의 사람들을 들어 만날 때가 있죠. 자, 그런데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결혼 생활이 불행이라고 말하고 배우자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자,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기대치가 높은 만큼 그에 따른 만족도도 커지기 때문에 이 기대치와 만족도는 서로 이게 반비례의 관계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또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최근에 긍정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쾌락 적응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금세 시들해진다. 뭐 남자들은 양귀비라도 3년만 데리고 살면 지겨워서 못 산다. 뭐 이렇게 보는 그런 것들이겠죠. 쾌락 적응 현상은 잠시 좋았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금세 사라지는, 이를테면 뭐 이사를 했다든지 자동차를 구입했다든지 뭐 특별한 물건을 하나 구입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저 며칠 혹은 몇 달, 뭐 길게 잡아도 2, 3년 짧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저 일상의 평범한, 아주 단순한, 자신들한테는 그저 그렇게 뭐 큰 자극이 아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쾌락 적응 현상, 이미 적응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새로운 자극으로 오지 않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은 뭐냐? 낯설게 보기, 또 부족하게 보기, 불편을 선택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탁월한지를 새삼 일깨우는 방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흔히 이것을 다행이라는 마법, 다행이라는 기적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불편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상황 속에 빠져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미 어떤 수준이 된 것, 이 자체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기준치와 불행이라는 그 사이에 다행이라는 게 있어서 이 다행이라는 통로를 통하면 불행이라고 여겼던 것도 다행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면 행복으로 바뀐다는 거, 그래서 다행이라는 마법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배우자 선택, 특히 아내 고르기와 카메라 선택하기는 똑같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카메라 고르기의 귀족, 카메라의 귀족, 라이카에 관한 내용을 얘기 드립니다. 자, 라이카라는 이 브랜드는요, 정말 카메라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꿈의 브랜드입니다. 선뜻 용기를 내서 구입할 만한 대상이 아닙니다. 1914년도에 라이츠 베첼라의 직원이었던 오스카 바르낙이 영화용 필름, 즉 35mm 필름 포맷의 정지 화면 카메라, 그때 이름이 우르라이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 사진의 철학이 작은 필름으로 큰 사진을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그 바탕 위에서 만들어낸 카메라였는데 일명 사진계의 혁명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라이카 카메라 엄청 비쌉니다. 그냥 볼 때 요만한 똑딱이 카메라 같은 그런 카메라인데 가격을 보면 뭐 수백만 원을 넘어서 1000만 원을 넘기는 그런 카메라도 있고요. 렌즈 하나 값이 몇백만 원을 호가는 그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선뜻 일반 사람들은 은강생심이 되겠죠. 자,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빨간색 특유의 라이카의 그 로고, 그 브랜드를 표시하는 그 빨간색의 매료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그 라이카 카메라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이 라이카만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어서 꼭 라이카를 고집한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브랜드로는 뭐 니콘이나 캐논, 또 후지, 소니, 펜탁스 이런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익숙한 브랜드가 많지만 라이카는 이 브랜드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허하는 그런 명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이카 카메라와 같은 여성은 뭐 옛날 같으면 왕족이나 귀족계에 해당이 되겠죠. 뭐 금수저로서 태어날 때부터 모든 혜택을 받고 자란 사람, 재력도 있고 학력도 뛰어나고 외모와 몸매도 탁월하고 거기에 명석한 두뇌와 탁월한 재능까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어느 분야든지 거기서 으뜸이 되고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들, 아주 탁월한 여성들일 겁니다. 또 요즘 세상에는 엔터테인먼트 요소가 부각되는 시대니까 연예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가끔 뉴스 같은 데 보면 연예인과 연예인이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런 소식도 들리고, 연예인이 일반인과 결혼했다는 이것도 하나의 이슈로 드러나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 나름의 세계에는 또 그 나름의 행복과 불행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융의 심리학에 의하면 융은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빛 부분, 또 숨겨진 부분을 그림자 부분이라고 얘기했는데, 빛이 해당되는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을 페르소나라고 표현을 했고요. 숨겨진 부분을 섀도우 또는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림자도 짙게 나오는 것처럼 외부로 탁월한 사람들, 두각을 드러낸 사람들일수록 자신의 부족한 부분이나 그림자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에 대해서 못 견디는, 그래서 작은 결점, 작은 비난, 작은 실패, 남들의 시선, 어떤 험담 이런 것들을 못 견디는 그런 특성을 보인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은 좀 헐렁하기도 하고 한량하게도 살아야 되고 훌렁 던져버리는 것도 필요한데, 빛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그런 작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해외여행을 이렇게 패키지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행 중에 어떤 분이 퇴직하시고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해외 여러 곳을 여행한다 이런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메고 있는 카메라가 이 라이카의 컴팩트 카메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장롱 속에 모셔둔 카메라여서 자신은 정작 카메라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사용법을 전혀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면서 계속 카메라 기능, 설명, 작동법 이런 걸 일러드리고 그분의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드리기도 했는데요. 진짜 결과물을 보니까 야, 이래서 라이카는 역시 라이카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만큼 그 소형 카메라인데도 화질이나 그 느낌이 아주 탁월합니다. 그러면서 야, 이런 카메라가 나한테 주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입맛만 다졌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무리 라이카라도 그분처럼 장롱 속에서만 있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에 불과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카메라에 좋은 사용자가 매칭이 돼야 카메라도 본인의 기능을 살릴 수 있을 것이고 사용자도 본인이 원하는 사진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다룰 줄 모르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반대로 잘 다루는 사람은 라이카 같은 명품이 아닐지라도 일반 보통의 카메라로도 아주 탁월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자의 능력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결국 행복이란 다루는 기술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아무리 명품 카메라를 할지라도 다루는 조체가 소용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좋은 카메라에 좋은 기술까지 첨부해야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듯이 좋은 배우자를 만났다면 거기에 합당한 나의 수준도 같이 맞추어야 그래서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